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 뭐 참신한 인물이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일성이 와이프, 자식을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네. 많이들 내려와야 한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 버리고 내려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또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예, 실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 혁신 조치를 취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정치를 모르니까 정치에 발을 디뎌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자기가 국민의 눈높이에 현장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니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토론, 뭐 그 사적인 어떤 논객들과의 토론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소신을 어떠한 부분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기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을 만난 이유가 인요한 위원장이 원래 그 집안이 대북 사업을 그렇게 해요. 대북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의약품을 보내는 재단이 유진벨 재단입니다. 그 유진벨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형이에요. 친형. 그래서 네. 북한을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그 방북을 해갖고 실태를 너무 잘합니다. 27번인가 29번을 북한을 방문을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온 사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이 자문을 구하려고 만났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저쪽도 잘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단언코 그럴 일은 있지 않다 하고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니한 위원장이. 이유는 저들은 어떻게든 핵을 숨어서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라는 일화도 있고요. 네. 뭐 그 이외의 일화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들과 자주 만났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옛날에 만났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니한 위원장과 만나서 아플 때 수시로 또 불렀다는 겁니다. 뭐 연대에 있을 때 그럴 정도로 권력들과 만났을 때의 일화들은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거나 혹은 그 상대방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굳게 얘기했고 굉장히 또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수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을 어떤 분으로 영입할 건지 이것도 아주 관심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아무리 혁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 좋은 인물들을 영입을 해갖고 내놔야 상품이 좋아야 그렇죠. 예, 예. 표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재 예, 예. 영입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아직은 뭐 혁신위원이 어떤 분이 거론되는지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혁신위원은 전혀 아직은 지금 이니한 위원장이 상의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분들 또 언론의 매스컴을 좀 탔던 분들 중에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이 알만한 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노력을 벌인다 이런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현재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함은경, 박은식, 민경우, 김경률 뭐 여기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 코드예요. 하나는 세 가지 코드구나. 하나는 586. 예. 그러니까 586에서 전향한 사람들. 뭐 민경우 같은 사람은 범민련이라고 해서 범민련의 아주 주도적인 그러니까 뭐 통일운동 운운해갖고 두 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범민련이 이적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은 사면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 사면된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인데 전향을 했고요. 함은경은 아시다시피 삼민투, 예, 삼민투 사건,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주역입니다. 그다음에 김경률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진중권과 함께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고, 박은식 뭐 내과 의사 박은식이지만 이 사람이 호남 대한연대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586 전향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호남. 지금 다 지역구들이 거의 다 호남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군산, 뭐 민경우도 군산이고 박은식은 호남 뭐 연대고, 또 이뇨한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이뇨한 위원장은 스스로 순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남과 관련된 사람들과 586과 그다음에 비명,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영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회계사로서는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학계라든가 또 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꾸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 50대 후반. 586이에요, 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 버렸다. 2030 세대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 국민의힘을 지난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대 고립됐죠. 40대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선에서도 보듯이 싹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청년층을 어떻게 모아오느냐,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전략에서. 청년과 모든 것에 합당하는 어떤 상황이 저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도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AI 전문가 그러면 AI, 건축 전문가 그러면 건축. 자,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보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보는 아까 보수는 일을 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묵묵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시끄럽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 이게 보수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수가 계속 집권했던 것도 그런 점. 우리나라는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 앞으로 진전을 하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정쟁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사실상 이 정치의 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본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2030에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저출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그야말로 보수, 우리 국민의힘이, 이쪽 국민의힘이 이 전문가 그룹들을 발탁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냥 이 정쟁의 어떤 구도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총선에서 승부가 나는 것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뭐 121석이나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합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16석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중에 이제 우리 국민이라다 시청자들이 다 아는 분이 한동훈 장관이고, 또 전직 의원 중에서도 전에부터 늘 거론되는 분이 홍정욱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18대 때 노원병 거기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에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이죠. 그렇죠. 헤럴드 경제신문 대표였고요. 홍정욱 전 의원의 영입을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수도권에 한동훈, 안철수, 원희룡, 또 김은혜, 뭐 신당을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준석도 있습니다만, 이준석 이렇게 뭔가 삼각편대, 오각편대를 만들어 갖고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려면 홍정욱 의원 같이로 좀 참신하고
과거에도 많은 국민들이 좀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분들을 영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선거의 3대 요소거든요. 인물, 구도, 바람. 즉 서울에서 또 경기, 인천에서 합해서 무엇인가 지금 결과를 내려면 일단 인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인물들을 묶어갖고 구도, 즉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로 벨트, 뭐 누구누구 벨트, 강서 벨트, 낙동강 벨트가 있지만 무슨 벨트로 해서 공략하고 싶어하는 것. 즉 강북이면 강북에 어떤 벨트를 만들어서 누구 인물을 포진한 다음에 그것을 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상황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인물이거든요. 인물이죠. 전혀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뭔가를 바꿀 거야. 이런 사람들과 기존에 그래도 덕만 있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벨트화하는 것. 그래서 구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방향을 슬슬 이제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패의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서 총선을 겨냥해서 아직 총선 기획단이 발족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 기획단에서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아주 틀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런 큰 구도를 잡는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